가을날의 멋진 하늘, 이것도 일종의 자원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자원이겠죠. 우리가 TV나 미디어로 보는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일종의 자원이듯이 말이죠. 네, 기업에게 있어서 자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투자자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인지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먼저인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 중에 몇몇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경영자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월등히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만약에 경영자들이 속된 표현으로 뻘짓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경영자가 몇 대에 걸쳐서 그런 뻘짓을 한다면 기업의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기업은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경쟁이 이루어질까요? 이익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인간 근원적인 심리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고 주식회사를 하고 그리고 무언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 있는 무언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욕망, 그게 도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망은 끊임없이 경쟁을 일으키게 되고, 경쟁은 아무리 완전해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도 시간이 지나면 경쟁 격화 속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영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산업사회가 발달하고 변화함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양태도, 그리고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도 계속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대목은 뭐냐면,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어떠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고 탐방을 했을 때 과연 그 회사의 대주주, 소위 말하는 CEO라든가 대주주라든가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생활 태도와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높은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한 그런 분이 CEO에 있을 때 좋은 제품,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탁월한 제품을 잘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마케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용자의 사용 쓰임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기술적인 완성도와 기술적인 깊이에만 관심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회사는 기술자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쓰임새보다는 기술적으로 좋은 제품,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제품, 그런데 그거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대표가 어떤 흐름일까? 아주 큰 산업적 흐름 중에 대표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국가와 산업이 있죠. 바로 1번, 그리고 또 반도체입니다. 1번은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것을 항상 지향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일제 칼 중에서도 1번도가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인 정신으로 갈고 닦은 그 칼, 정말 뛰어난 칼들이죠. 그래서 칼에서는 더 이상의 기술이 없을 정도의 깊이 있는 그런 내공을 보여줍니다. 1번도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급변하는 변화하고는 그런 산업 사이클에서 그런 깊이 있는 기술만이 전부다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1번, 그리고 1번 반도체는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그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보다 정밀하고 오류가 적은 반도체를 만들려고 했던 1번 반도체 업체들이 대중적이고 쉽게 쓸 수 있고 조금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채택하는데 그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춘 삼성 반도체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은 사라지고 삼성 반도체 메모리 사업이 세계 중심에 섰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이런 산업적인 큰 변화와 그리고 기질적인 양상만으로 끝났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기업들은 나름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그 무엇보다도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여지껏 나온 책 중에서는 거의 최초고, 이런 책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도, 네, 바로 경영자와 경영자의 그런 태도와 자질과 경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바로 초격차. 삼성전자 DS 사업부 최고 책임자였던 권영현 전 부회장의 초격차,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권영현 부회장의 초격차 리더의 질문, 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처음에 이 빨간 책이 먼저 나왔고, 이게 20만 부나, 엄청나, 요즘에 20만 부는 어마어마하죠. 제 책은 10,000부도 한참 못 미치게 안 팔리고 있거든요. 대단한 히트를 친 책이죠. 왜냐하면 경영자들의 마음을 빨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경영자분께서 뿌렸어요. 중간 리더들 읽어보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되라 이러면서. 사실 그래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책 내용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랬는데요. 이분이 이제 DS 사업부 사업장이 되셨을 때가 2012년 그리고 2017년까지 수장을 맡고 계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완전히 승리하면서 타 회사와의 격차를 상당히 큰 폭으로 벌리는 그 기간이 언제였는지, 네, 잘 아실 겁니다. 네, 바로 이 권영현 부회장이 임기를 맡고 있었던 바로 그런 기간들인데요. 이제는 그래서 완성된 메모리 사업을 바탕으로 비메모리까지 사업을 일종의 확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비메모리까지, 정확하게는 시스템 반도체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거기에서도 세계적인 주도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스템 반도체의 제조 과정, 즉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까지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게 요즘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받았던 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라는 것, 이유가 있었구나. 이 경영자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삼성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논란을 제외하고 투자자의 관점으로만 보는 삼성전자는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임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경쟁력을 더욱더 향상시켜가면서 타 경쟁 업체들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독자적인 영역과 점유율을 지켜가면서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모습이 정답 아닙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현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적용을 해서 이렇게 왔는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책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그렇게 강했는지에 대한 그 흐름들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을 챙겨볼 수 있습니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은 불협화음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조종자 입장에서 조종을 잘하는지가 경영자의 능력 일터인데요. 여기서는 끊임없이 경영자가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직 간의 알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리더의 질문에서는 특별히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대단한 내용이냐라고 하면 감히 말씀드리면 좀 뻔해요, 내용이.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당연한 거를 뭘 이렇게 또 따로 얘기를 하나 할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원칙을 가지고 직원들을 대하고 공정한 보상, 평가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소통을 많이 해서 하고, 그다음 권한의 위임과 그다음에 역할과 책임들에 대해서 잘 배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역할과 권한을 잘 주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이게 경영자가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론적으로 당연한 것과 실제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이걸 하는 일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투자에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유튜브들이 생기고 책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책도 접하고 읽고 했지만 왜 투자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가요? 네, 이론과 실제의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경영과 투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책을 읽을 때 그 회사의 문화들을 읽어내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갈 건가, 그리고 또 여기에 근거해서 내가 투자한 회사들의 경영진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얻어낼 건, 너무 뻔한 얘기지만 뻔한 얘기로 끝나면 내가 그냥 그렇게 여기고 끝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천해서 이 뻔한 얘기를 얼만큼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투자에서 이론적인 암과 실천 간의 관계, 그 사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와 손끝과의 사이는 정말로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았으면 그게 이제 시작일 뿐이고, 손끝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의미의 성취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큰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의 경영자들이 이런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잘 세워나가면 한국에서 굉장히 성장성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 책에서 누누하게 리더의 그 모습이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리더는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 미래에 어떻게 돌아갈 것에 대한 사고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 그리고 많은 사고, 많은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투자에서도 똑같아요. 투자도 지금 수익을 내주는 거에 기뻐하기보다도 이 다음 단계에 나는 무엇을 할 건가, 나는 이 다음 단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경영과 어떤 측면에서 투자도 이렇게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많은 경영자들이, 저는 이 경영자들이 이 책을 보고 많이 실천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좀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끊임없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권한을 잘 이양하라는 부분, 그리고 리더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들도 책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은 아주 쉽게 읽혀져요. 네, 쉽게 읽혀지고 뭐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의 책입니다. 특별히 이번 책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간 리더급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굳이 사보시지 않더라도 도서관 같은 데 이런 책은 꼭 있을 거니까요. 사실 마음 먹고 읽으면 한 2-3시간이면 다 읽는 책들이라 2권 같이 빌려서 하루 정도 주말에 보시면 회사 조직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 독일 책방에서는 처음으로 실용서를 진짜 가지고, 투자 실용서 외에 첫 번째 실용서라고 볼 수 있는 권오연의 초격차, 네, 1권과 2권 이렇게 2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모르겠어요. 이 책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벼운 스낵을 먹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